네, 강남 스타 PB들의 비밀 노트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많은 쪽이 강남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한남동도 그렇죠.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한남의 스타 PB들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 명의 PB 모두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긴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원래 금리 인상에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지수를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정세요 한국투자 PB에 따르면은요, 이 긴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50선에서 3,000선까지 내다봤는데 이 3,000선이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이은경 우리은행 강남 P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긴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분간 이 반등은 힘들 것이라면서 이 국내보다 미국 등 이 선진국 쪽 주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김현섭 국민은행 PB 같은 경우에도 물론 똑같이 이제 박스권이 이어질 그러네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밸류가 싸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신규 진입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명의 스타 PB들을 만나고 왔는데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박스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세호 PB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만큼 이 알맞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정세호 PB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투자보다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은경 PB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적인 배당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액티브 펀드 위주로 투자를 했다면은 네. 이제는 좀 부동산 수익처럼 임대 수익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안정적 배당 상품 쪽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김현석 국민은행 PB 같은 경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짧게 이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 기술 성장주가 많이 하락을 한 만큼 이 나스닥이나 국내 증시를 봤었을 때 낙폭 과대한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 고액 자산가들은 과연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종목들을 요즘 보고 있는가 네.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 정세호 PB가 이야기한 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정세호 P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 퀄리티 주식이라는 것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 퀄리티라는 게 이 말 그대로 양질의 질적으로 우수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높은 ROE라든지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또 낮은 부채율 등 좀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추천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투자를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은경 P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 고배당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귀족 배당주 지수로 투자되는 펀드를 추천을 했고요. 이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꾸준한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저배리어형 ELS를 또 꼽기도 했는데요. 이 처음부터 조기 상환 조건을 낮춰놓고 한 3%에서 4%대 기대 수익률을 낮춘 ELS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최근에 이제 주식 변동성이 부담스러우면 이 저배리어형 ELS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김현섭 국민은행 PB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한남동에 이제 좀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떠오르고 이 한남동 쪽, 한남동 쪽 PB한테 또 물어봤는데요. 네. 이 김현섭 PB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이나 국내 증시 등 뭐 성장주가 좀 낙폭과대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제 기술주, 낙폭과대한 기술주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김현수 PB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다른 PB들이 이야기했듯이 좀 배당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기술주랑 고배당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금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근 자산가들이 이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 자산가들이 이제 비과세라든지 뭐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는 KRX 금 현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문의가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강한 변동성으로 이제 ELS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높아진 변동성으로 이제 수익률 한 6%에서 8% 정도대 이걸 감안했었을 때 네. 이제 주가 수준을 감안을 한다면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LS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스타 PB들의 비밀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팽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배당주라든지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또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으니까 유망 종목들이 많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